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장지웅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이 제네시스 미션을 출범하는 것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네시스 미션. 네. 이거는 그럼 창세기란 뜻이네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 출범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와 대학,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팅으로 분석해 연구와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백악관은 AI 개발을 통해 질병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혁신을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 마이클 크라티오스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실장은 아폴로 계획 이후에 연방 과학 지원을 가장 많이 결집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네. 제네시스 미션은 방대한 연방 데이터와 첨단 슈퍼컴퓨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시설을 결합해 AI로 실험 설계를 자동화하고 시뮬레이션 속도를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 모델을 생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함에 있어서도 이제 AI를 활용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그렇죠. 동시에 이를 통해서 AI도 또 다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네, 특히 이 백악관은 이 민간 부분에서 구축하고 있는 AI 슈퍼컴퓨터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백악관은 엔비디아와 델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백악관 관계자들은 의회에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계획 단계인 거군요. 네, 계획 단계에 있는 걸 일단 먼저 언론 브리핑으로 오픈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미국 의회랑 네네. 백악관이 예산 가지고 계속 그 긴 시간 동안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또 그 하나의 그 장애물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 한편 제네시스 미션과 관련해서 이 전력 소모가 큰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미션이 에너지 비용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 계획의 궁극적 목표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미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전기요금 상승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션이 어떻게 그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가요? 문제는 그 부분이 기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렇군요. 당시의 언론 브리핑도 어쨌건 지금 보여지는 기사들이 네. 미국에서 언론 브리핑한 내용을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받아쓴 이후에 네. 한국에 있는 보도들이 그것을 번역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상 그 백브리핑에서 네. 백브리핑을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그 보여진 그 언론 브리핑 상으로는 특별히 일단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전력 공급이 AI 발전의 그 병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지적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연 한 3-4번에 걸쳐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도 결국에는 이 AI 발전에 전력 소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전력 공급을 넘어서서 전력 소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까지도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제네시스 미션 출범을 위한 이 행정명령 서명이 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즉 이 네. 마가를 분열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수록 이 일자리 축소나 전기요금 급등 등을 우려하는 이 마가 진영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이 AI를 둘러싼 논쟁이 보수 연합의 붕괴뿐만 아니라 내년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예. 네.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을 미국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규정하고 전폭 지원하고 있는 행보를 두고 첨단 기술업계 선두주자들과의 결속은 강화하는 반면에 전통적 지지층을 소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 AI 산업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등으로 대표되는 이 기술 우파들은 호응하고 있는 분야인데 네. 문제는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전통 지지층인 마가 진영은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백악관에서 어떤 발표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 뒤에 혹은 그 옆에 빅테크의 어떤 창업자들 뭐 그리고 CEO들이 쭉 늘어선 모습을 보면서 이 마가 진영의 이 백인 노동자들은 약간 위화감 그렇죠.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 공화당 내에서는 이 AI 산업 규제 완화를 로비하는 세력이랑 네. AI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력 사이에 긴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이 계속 있군요. 네네. 트럼프 정부가 이 주차원의 AI 산업 규제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까지도 네. 나왔는데요. 네. 이 공화당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우리의 자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막대한 네. 권력을 쥔 거대 기업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라고 반발하면서 주차원의 AI 정책 패키지를 따로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각 주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제한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래서 이런 이민과 관세 정책 등 이 이해관계가 갈리는 국면마다 계속해서 이 기술 우파와 마가 진영이 견해차를 보여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 AI 문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증폭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최근 몇 주 동안 보수 연합의 가장 중대한 균열을 초래했다면서 생활비와 일자리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맞물려서 이번 균열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AI가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좌파라고 불리는 네네. 예, 저기 그 샌더스 의원이 그 로봇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일자리를 그렇죠.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단순히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게 뭐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AI로부터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각각 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스멀스멀 나올 시즌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같이 좀 붙여서 확인해 보면 좋을 내용이라 가져왔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네, 정부와 야당 모두 각각의 발언들을 통해서 제네시스 미션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네. 우선 구역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 4일 인공지능 바이오 기업 연구 현장을 방문해서 국가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에서 보듯이 AI, 바이오 분야 선도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조직적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영국의 산업계와 협력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아직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이 국가주도의 AI 과제 플랫폼 구축인 제네시스 미션에 한국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이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력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양 최고위원은 본인 스스로도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맞아요. 전문가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과학기술, 반도체, AI 산업을 국가 플랫폼 전력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연구, 산업, 의료, 에너지, 교통 데이터를 안전하게 익명화에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 전용 AI 기초 모델을 구축하면 이후 신소재, 반도체 설계, 에너지 효율, 국방, 우주 연구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이 여야를 떠나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정부기관 및 기업들의 정보관리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네. 최근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서 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게요. 국가의 데이터를 얼마나 과연 안전하게 익명화해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윤리가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잖아요. 이번에 그쵸. 쿠팡 유출 사태도 그렇고 또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또 먼저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안전하게 익명화합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네.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논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중국의 오픈소스 AI 시장 주도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영국 시각으로 지난 26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딥시크, 알리바바 등을 앞세워 글로벌 인공지능 오픈소스 시장에서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추월했군요, 중국이. 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 AI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연구 결과 중국산 신규 AI 오픈소스 모델 다운로드 점유율이 지난 1년 동안 17% 증가한 것으로 야. 나타났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구글, 메타, 오픈 AI와 같은 미국 개발사들의 다운로드 점유율의 합인 15.8%를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 글로벌 개방형 AI 모델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중국의 AI 오픈소스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데 우위를 점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오픈 소스 코드라는 게 실제로는 오픈 웨이트라고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 AI를 모델을 돌림에 있어서 이제 어떤 부분에 좀 더 가중치를 주고 덜 줄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오픈 웨이트 이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미국의 대부분의 AI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제 프라이빗 서비스죠. 그렇죠. 그들만 폐쇄형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오픈 소스를 중국이 제공을 함으로써 네. 그들의 플랫폼, 그들의 그 소스가 더 많은 기업들과 더 많은 국가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뒤에 딱 얘기할 네. 그 부분인데요. 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오픈소스 전략은 대다수 미국 빅테크 기업이 취하고 있는 폐쇄형 접근 방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과 같은 미국 빅테크는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자사의 그 최첨단 기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해서 고객 구독이나 기업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반면에 네. 그렇죠. 그 라마와 같은 AI 모델 개방에 적극적이었던 메타 역시도 최근에 초지능 개발을 위해서 폐쇄형 모델 개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딥시크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자사 모델에 대한 더 폭넓은 접근 권한을 제공하도록 독려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최첨단 AI 반도체 수출 제한이 사실상 중국 내에 협업을 가속화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웬디창 메릭스 수석연구원은 중국에서는 오픈 소스가 미국보다 더 주류를 이루는 추세라면서 네. 미국 기업은 높은 가치 평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자사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닛 이건 비영리 미국 국가안보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CNAS 부소장은 미국은 중국이 오픈소스 모델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주도 모델과 결국은 민간 주도 모델에 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렇죠. 그럼 사실 AI 분야를 이제 선도하려는 중국 목표가 이제 그냥 기술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결국 규범을 만들고 윤리를 이제 맞아요. 만드는 거에 대해서 확장되는 것 같은데 사실 AI 특허 심사의 이제 윤리성을 중국도 이제는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네, 사실인가요? 중국 정부가 이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심사 과정에 윤리성 기준을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 AI 특허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기술 혁신 가속화와 함께 법윤리 준수 그리고 공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 최고 지식재산권 규제기관인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난 29일 개정된 특허 심사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네. AI 빅데이터를 위한 독립 섹션을 처음으로 신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가지식산권국 고위 관계자인 장퉁이라는 분은 개정안이 AI 관련 기술의 데이터 수집, 규칙 설정 등 구형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적 규정, 사회적 윤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군요. 이건 AI 기술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단순 기술성만으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윤리적인 적합성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사실 그 특허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윤리성 이런 거는 따지지 않았는데 맞아요. 이제는 특허에 아예 별도로 AI 분야를 신설을 해서 윤리까지 함께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특허 심사 지침의 신설 섹션에는 이 AI 모델 구축이나 모델 학습 등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에서 네.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준수해야 될 기준을 아주 세분화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AI 모델의 블랙박스 특성, 그러니까 딥러닝과 같은 그 복잡한 AI 모델이 어떻게 그 결론이 나왔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지적되어 온 기술 공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기술 공개 기준 명확화와 모델 동작 원리, 구성 요소, 데이터 처리 과정 등 설명 요건을 강화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AI 특허의 기술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특허권을 남용하거나 불명확한 권리 주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도 평가가 함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생성형 AI가 늘린 후처리 노동 문제가 문화예술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지난 11월 26일 문화연대 기술미디어 문화위원회가 주최한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네. 이 토론의 제목이 AI 자동 합성물 시대 문화예술 창작 노동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건데요. 예. 네. 이 자리에서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그 생성형 인공지능 국면 문화예술 창작 노동의 조건, 문화예술 창작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라는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문 창작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에 213명이 답했고 이 가운데 8명을 심층 대면 면접하고 6명은 이메일 면접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신뢰도를 좀 높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작자들이 꼽은 AI의 장점은 작업 시간 단축, 기술적 단축. 한계 극복, 비용 절감 네. 요 순서인데 네. 이광석 교수는 이것이 이제 창작자들의 작업 시간은 기업과 클라이언트와의 그 초단기 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져 있는 노동 시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이 테크노 낙관주의, 뭐 AI 3대 강국 등의 이러한 정서가 네. AI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나 혹은 시민 노동 약자 보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창작자들의 기술 도태 불안 증후군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진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노동 환경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네. 창작자들의 이 불안감도 커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예술계가 주장하고 있는 해법들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네. 창작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라는 어쨌건 큰 틀에서 할 수 네. 있는 주장들이 네. 나왔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조사 연구를 진행한 이 이광석 교수는 창작자 스스로의 대응을 더해서 사회 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네. 이 관련해서 지난 2023년 미국 작가조합 파업에 따른 감독 작가 배우 조합의 생성형 AI에 관한 노사 합의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런 게 있었군요. 네. 이거 저희 2023년 당시에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뉴스 많이 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막 이렇게 촬영 안 맞아요. 하고 파업하고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요렇게 그랬죠. 진행됐었던 맞아요. 그 이후의 내용이 사실 기사가 잘 안 됐었는데 그렇죠. 네. 요 합의문에 보면 문화예술 노동자가 저작권이나 저작물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명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부할 권리.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교수는 또 국내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의 개인 사업자로 좀 분류가 돼 있어서 맞습니다. 노동자로서의 교섭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노조법 네. 개정도 필요하다는 얘기.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그렇죠. 사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계속 노동법 안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특히 그 국내 AI 기본법의 학습 데이터 출처나 저자 허락 여부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데이터 투명성 조항도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네. 또 공공 데이터 라이센서 도입을 통해서 창작자 자율의 그 당사자 협의체 운동에 더해서 창작 제작 노동자와 시민의 연결 통로인 시민사회의 역할까지도 중요하다라는 큰 틀에서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어쨌건 내용들이 이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은 아닌데 네. 오늘 어쨌건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논의도 어쨌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우리가 봐야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뒤에서 볼 AI 라운지 시간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AI 라운지에서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정리해 주신 강지웅 사무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장지웅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the Feather.